절대적인 공부 시간 확보를 하고 계신가요? 여기 와서 논술을 2시간을 배웠으면요,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확보하고 학원 상담을 다니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복습을 하게 되면 교과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이해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복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복습보다는요, 아이는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갔다가 공부 시간을 많이 채운다고 해서 이렇게 스스로 학습이 자연스럽게 될까요? 2학기가 시작이 되면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잡아줄 루틴이 필요한데요. 2학기 공부 루틴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원에 잘 다니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겠지?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또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 가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엄마들이 참 많은데요. 글쎄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아이가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것으로 따박따박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아이 어렸을 때 학원 상담을 갔더니 그 학원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 확보를 하고 계신가요? 여기 와서 논술을 2시간을 배웠으면요,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확보하고 학원 상담을 다니고 계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리를 탕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학원 하나를 넣었을 때 그 학원 시간과 똑같은 시간, 내가 그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이한테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해 주었냐라는 거죠. 절대 확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정말 조금 간다고 해서 하루에 영어 하나만 다닌다, 혹은 수학 하나만 다닌다 해도요,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중학생이 되면 그 정도 수업은 하잖아요. 초등학생 때도 최소 1시간 반 정도는 할 텐데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합하면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영어, 수학 한 과목만 복습하는데도 1시간 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가 되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이들은 그래서 학원을 적게 다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봐서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좀 채워야 돼 라는 부분만 살짝 가서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상위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만큼 자기 것을 스스로 학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최상위가 되는 거죠. 자, 2학기에 들어서서 학원 세팅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첫 번째, 내 아이가 학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할 만한 자습 시간, 스스로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그것부터 생각하시고 학원 세팅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면요, 시간 정리를, 학원 정리를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2학기는요 1학기 때 적응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스무스하게 잘 굴러갈 거예요. 그리고 적응 시간도 짧을 거기 때문에 2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1학기 때와는 다르게 그 시스템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새롭게 반이 바뀐다거나 학년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금세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틴도 2학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짜시는 게 좋은데요, 학원 루틴을 짜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루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자, 학교에 다녀와서 첫 번째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그날 배운 것의 복습 시간입니다.
복습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학교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요, 모두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때로는 졸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해를 못한 채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복습을 하긴 너무 어렵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5과목은 그날 배운 것 혹은 전날 배운 것을 꼭 복습하도록 시간을 확보를 해주세요. 루틴 안에 꼭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이 모두 들은 날은 거의 없어요. 최대 많이 들은 게 한 3과목 정도 들은 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그걸 어떻게 복습해 라고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복습을 하게 되면 교과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이해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복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복습보다는요, 내가 영어 시간에 배웠으면 영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것에서 문제를 내는 복습을 시키세요. 몇 문제든 양을 정해놓고요. 내가 오늘 배운 문제 중에서 5문제, 그래서 배운 내용에 대해 문제를 5개를 스스로 출제하고 답을 달아보는 복습을 시키세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수업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복습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을 루틴으로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2학기 매일매일 루틴의 2번째는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요. 국어, 영어, 수학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네, 학원 다니는 것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됩니다. 문제집도 좋고요. 인강도 좋고요. 혹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요. 그것을 스스로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매일 확보해 주세요. 학원에서 2시간을 배웠다면 그 2시간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학원에 갔다 와서 학원 숙제를 하면 학원 공부가 끝났다. 학원 숙제가 끝났다. 그러면 그날 학원 공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학원 숙제 말고도 내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수학학원 하나를 다니면 수학학원에 다녀와서 수학을 정리하는 시간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영어 시간, 국어 시간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 플러스해서 꼭 필요한 것이요. 운동 루틴입니다. 아이들을 중학교만 들어가도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도 필요하고요. 스트레스를 풀고 또 뇌가 정리가 되면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운동입니다. 네, 공부하다가 잠시 틈을 내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루틴을 반드시 마련해 주세요. 2학기가 되면 또 어떤 공부로 아이들을 꽉꽉 성실하게 잘 채워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루틴들을 통해서 아이가 매일매일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꼭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이들의 굉장한 자산으로 쌓일 겁니다. 오늘은 2학기 공부 루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